여러분께서는 지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지난 주말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병원 응급실로 향했다는 뉴스 전해지면서 삼성그룹뿐 아니라 재계 전체가 술렁였죠. 그도 그럴 것이 삼성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워낙 크기 때문입니다. 사실 삼성은 오래전부터 이건희 체제 그 이후를 준비해왔다고 하는데요. 오늘 화제 인터뷰에서 오늘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재벌닷컴 정선섭 대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정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회복 여부를 오늘이나 돼야 알 수 있다. 어제 하루 종일 뉴스가 나왔는데 지금은 어떤 상태인가요? 원래 어저께 그 삼성 측에서는 오늘 새벽 이 회장이 의식을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다가 밤에 또 수면 상태에서 또 치료가 필요하다 이런 쪽으로 이제 설명을 다시 했죠. 아직은 의식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죠. 오늘 중으로 이 상황 얼마나 뇌 손상이 있는가 회복 여부 이런 것도 오늘 중으로 정확히 안다고도 말을 못 하겠네요. 네, 역시 그렇죠. 나이도 있고요. 이번에 아주 충격적인 심장 쪽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삼성의 의사결정 구조가 저는 궁금해요. 즉 회장이 쓰러지면은 뭔가 중요한 일 결정하는데 차질이 생기는 건 아닌지 어떻습니까? 글쎄요, 이번에 이와 같은 그 유고 사태는 지난 2008년에도 비슷하게 있었습니다. 있었죠. 당시에 이제 이건희 회장이 삼성 특검으로 이제 일시적으로 경영에서 손을 떼기도 했습니다만은 당시 상황을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계열사의 대부분의 사안은 이제 일선 경영인이 결정을 내려서 집행을 하고 중요한 투자나 인사 같은 사안들은 미래전략실이라고 비서실격입니다만은 조정을 좀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 이건희 회장이 어쨌든 결정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돼 있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큰 그림은 이제 이건희 회장이 그린다 이렇게 맡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니까 당장 계열사 경영에 차질이 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겠죠. 당장은 아니지만 지금 외신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건강 악화가 장기화될 경우에는 사업에 영향이 예상된다. 왜냐하면 그룹 인사라든지 대형 투자권은 이건희 회장이 결제를 한다면서요. 그렇죠. 이건희 회장이 방금 말씀하신 투자라든가 인사라든가 이런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삼성그룹의 경우에는 국내외에 지금 거의 400개에 가까운 회사가 있단 말이죠. 영향력이 엄청나죠. 그렇죠. 그런데 또 1년에 그 투자하는 규모만 해도 50조 원대에 이르고 있으니까요. 이것이 지연된다고 했을 때는 아마 삼성그룹에도 차질이 있고 이 경영 공백에 대한 악영향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사실 얼마 전부터 삼성그룹의 큰 움직임이 진행 중이었어요. 하나는 제일모직하고 삼성 SDI가 합병을 하는 문제. 또 삼성 SDS가 주식 상장을 준비 중이었던 것들. 그럼 이게 다 이건희 회장 이후를 생각해서 움직이는 거였습니까? 그렇죠. 삼성은 후계 승계 작업이 이제 두 갈래로 진행이 돼 왔어요. 하나는 이제 자녀들에 대한 지분 승계 작업이 있었고요. 그렇죠. 2000년 이후에는 이제 사업 승계 작업이 있었는데 사업 승계를 위해서 2000년 초반에 이제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해서 자녀들이 경영 참여를 하게 됐고 각자 이제 회사들을 맡아서 임원으로서 수업을 받아서 현재 이제 최고 경영자 위치에 올라 있는데요. 지금 그 두 가지 작업이 거의 막바지 단계에 와 있다. 지분 승계는 이제 상속이 이루어져야 끝나는 것이니까 그 전에 이제 사업 승계 구도를 완료를 해서 각자 어떤 사업 영역을 맡을 것인가 하는 그런 역할들을 가닥을 잡았어요. 예를 들면 이재용 부회장이 전자, 금융, 중공업 이렇게 맡는 것으로 지금 윤곽이 나왔고요. 그렇죠. 이부진 사장은 호텔과 중화학 이런 쪽을 맡을 것이라는 게 거의 중론이고 이세현 사장은 이제 패션과 광고 이런 쪽을 맡는 것으로 아직 남은 부분은 좀 있어요. 그 남은 부분이 있는 상태에서 이건희 회장이 이렇게 쓰러져 버리면 말입니다. 네, 그렇죠. 그 자식들 사이에 어떤 다툼이라든지 마지막 조정 과정에서 갈등은 없겠습니까? 글쎄요, 지금 불행한 상황인데 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좀 섣부립니다만은 아마 이런 지분 승계라든가 사업 승계에 대한 명확한 어떤 결론이 나지 않으면은 나중에 이제 상속 이후에 새로운 어떤 불씨가 될 수도 있다. 그런 거는 예상은 할 수가 있죠. 그렇군요. 어쨌든 그 회장 자리는 이제 이건희 회장이 자리에서 물러나고 뒤로 물러서고 나면은 회장 자리는 이재용 부회장, 그러니까 외아들한테 갈 거다라는 분석들 요거는 맞는 건가요? 저희는 그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이고 또 뭐 가장 그거라고 봐야 되게 유력한 시나리오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블룸버그 통신은 확정적이다라고까지 어제 평가를 하던데. 그것은 뭐 외부에서 보는 시각일 것이고요. 일단은 뭐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핵심 계열사인 전자나 금융을 맡고 있으니까 뭐 그 두 가지 사업이 삼성그룹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어떤 재계의 평가는 어떤가요? 아마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뭐 너무 태양빛이 밝으면은 뭐 다른 빛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이건희 회장의 그 행보가 그동안에 워낙 괄목했으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아들인 이재용 부회장이 어떤 행보를 해도 그것이 뭐 그렇게 두드러지진 않았어요. 그러나 그동안에 뭐 차분하게 경영 수업을 해왔고 뭐 전면에 나서진 않았지만 뭐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그렇게 뭐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요. 사실 이삼성 사업을 했다가 한번 실패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항상 이게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던데요, 이 성적표가. 네, 당시 이제 이삼성은 이재용 부회장이 굉장히 그 야심차게 했던 독자 비즈니스였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이것이 주로 이제 IT와 뭐 신사업과 연관이 있었는데요. 뭐 인터넷 버블이라든가 이런 것이 꺼지면서 뭐 또 IMF가 닥치고 해서 외환위기가 닥치고 해서 그것이 뭐 상대적으로 영향이 좀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좀 막상 이건희 회장이 자리에서 물러나고 이재용 회장이 그 자리를 맡게 되면 잘 해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를 그래도 재계에서는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기대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안 하면 지금 상황이 좀 심각해지는 거죠. 워낙 우리나라의 영향력이 큰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재용 부회장이 실질적으로 최고의 어떤 경영권자가 된다고 했을 때 견제나 그 비판 혹은 감시 이런 지금 뭐 사회적 시스템이 다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아마 평가도 냉정하게 내려질 것이고요. 또 지금 삼성전자만 해도 외국인이 갖고 있는 지분이 지금 50%가 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마 견제는 뭐 당연히 있다고 보고요. 외국인들의 어떤 흔들기도 있을 수 있단 말씀이세요? 외국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죠. 왜 그런가 하면 삼성전자나 이런 것들이 어떤 실적을 보이고 어떤 행보를 하느냐에 따라서 본인들의 이해관계가 연결돼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뭐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실제로 또 이제 상속이 이루어지면 지분율도 많이 하락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아마 경영권을 지속해 나가는 데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봐요. 알겠습니다. 삼성이 좋으냐 싫으냐 떠나서 우리 사회에 엄청난 영향 끼치기 때문에 오늘 그 부분 좀 분석해봤습니다. 정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재벌닷컴이었습니다.